네, 장비는 이제 온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장비 옆에 여기 이제 미니 SD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8분 동안 동영상도 저장이 되지만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컨드 누르고 F1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런 그림 파일을 이렇게 이것도 캡처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문서상에다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 파일도 만들 수가 있으면서 우선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시간 한 15시간 되기 때문에 사용시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자, 베이직에 가면 벨로시티가 있어요. 벨로시티가 뭐냐면 음속이거든요. 우리가 교정을 하면은 벨로시티도 인위적으로 안 바꿔도 돼요. 교정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은 번개가 번쩍하고 1초, 2초, 3초가 걸린 시간 초 곱하기 공기 중에 음속 340 메타퍼 서클 하게 되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장비가 타이머가 있어서 시간을 재줘요. 곱하기. 근데 재질의 음속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편 값을 알고 있어요. 시편 교정할 때 X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 교정이 되는데 이게 음속 값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대고 음속 교정을 하게 되면은 뭐 아까 뭐 교정할 때 이제 교정 단계를 보셨지만 자동으로 음속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서 비환 반사 신호죠. B2를 잡게 되면은 이 정확하게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m 10편이라면 얘가 100, 200을 잡게 되면은 센서에 진동자가 있어요. 진동자가 있고 요 사이 값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커플링 돼서 커플런트 사이에 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는 거는 10편의 표면을 0으로 잡아야 되니까 교정을 하게 되면 요 재료값을 지가 알아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재료값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교정을 하면은 뭐 따로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는 내가 보는 범위예요. 내가 100mm 검사하는데 50에 놓으면 50mm는 못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검사물보다는 범위를 더 넓게, 용접부 같은 경우는 이 반사파 신호 거리를 계산해서 더 넓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자, 펄서는 이제 그 인가해 주는 거거든요. 장비에서 우선은 받아들이기 전에 쏘아주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를 쏘려고 하면 준비를 하잖아요. 닦고 뭐 포탄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자, PRF는 뭐냐면은 펄스 리피 프리퀀시라고 그래가지고 펄스 반복 주파수입니다. 펄스 반복 주파수라고 하고요. 반복 주파수라고 하고요. 1초에 얘는 290번을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로 놓게 되면은 내 맘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차이냐? 스캔 스피드가 빠르면은 스캔 스피드가 뭐냐면 센서가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펄스 반복 주파수를 많이 해주면 그만큼 데이터 취득이 더 많아지겠죠. 빨리 이동하면서 가는데 10개를 쏴줬는데 얘가 5개를 받았다. 100개를 써주면 50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스캔 스피드가 빠를 때는 매뉴얼에 놓고 펄스 반복 주파수를 높게 해주면 되고, 또 하나 단조강. 이게 단조강이라면 초음파 지나야 되고 너무 안에가 다녀오기 편하니까 이 반사되는 신호랑 내려오는 신호랑 부딪혀가지고 일부가 반사돼서 올라가면서 고스테크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막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함이 없는데. 근데 여기를 잡아도 똑같고 저기를 잡아도 똑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PRF를 최대한 낮게, 덜 부딪혀서 영향을 덜 받게 PRF를 더 낮게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캔 스피드가 빠를 때는 높게 놔주고, 단조강처럼 뭐 재질이 이제 반사 얇거나 뭐하거나 반사가 좀 빨리 원활하게 일어나는 데는 이 서로 간에 부딪혀서 거짓 신호가 나오니까 낮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말 그대로 볼테이지예요. 파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댐핑. 이제 댐핑이 뭐냐면은 이거 갖고서 이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데 사실은 투과율이에요. 투과율이 뭐냐면 초음파를 쏴줬을 때 더 많이 투과돼서 돌아오는 양이거든요. 댐핑을 낮게 해주면 초음파가 좀 투과율이 낮아지고, 댐핑을 높게 하면 투과율이 높아지는데, 높게 할 때는 뭐냐, 두꺼운 재질이나 거리가 멀을 때는 댐핑을 높게 해주시고, 얇은 재질이나 표면에 있는 결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표면에 있는 결함이에요. 세게 쏴주니까 얘가 반사된 신호가 무시가 되고 잘 안 잡히거든요. 초음파 신호에서 피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게 댐핑을 낮춰주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만한 항아리에다가는 크게 얘기가 잘 들리지만,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막 크게 얘기하면 말이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신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께 표면 결함 이런 것들은 댐핑을 낮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얇은 두께나 그런 두께가 크거나 뭐 감소가 심한 재질은 댐핑을 높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드는 펄스 에코 모드는
센서 하나가 지가 쏴주고 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듀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쏴주고 한쪽에 받아주고, 진동자가 이제 보면은 밑바닥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진동자가 이제 두 개가 사용하는 경우는 듀얼로 놓고 쓰셔야 되는데, 펄스 에코로 놓으면은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검사는 펄스 에코지만 듀얼일 때는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듀얼이 끝나고 싱글할 때는 다시 펄스 에코로 바꿔주시는 걸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펄서가 이제 스퀘어가 있고 스파이크가 있어요. 없어지죠. 스파이크는 예전의 장비들은, 아주 오래된 장비들은 그냥 스파이크 펄스만 썼어요. 스퀘어 펄스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펄서 폭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스파이크는 이렇게 한번 때려준 거예요. 스퀘어 펄스나 스파이크 펄스가 있는데, 스파이크 펄스는 그냥 배고 스파이크처럼 때려준다니까 한번 펄스를 때려주는 거고, 스퀘어 펄스는 펄스 폭을 조정해서 한번 당겼다 놔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쏴주는 거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네를 한번 이렇게 밀어줘요. 그네를 밀어주는 게 있고, 반대로 그네를 몇 번 이렇게 막 더 밀어줘요. 그럼 더 멀리 가겠죠. 마찬가지로 스퀘어 펄스를 쓰는 경우보다는, 스파이크 쓰는 것보다는 스퀘어 펄스 쓰게 되면은 펄서를 더 세게, 더 세게 쏴줄 수 있지만 불감대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리시버를 보면은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뭐냐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 주파수 메가헤르츠 범위가 있어요. 내가 쓰는 범위가 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우리는 주로 5메가, 4메가를 쓰기 때문에 제가 1.5에서 8.5메가를 해놨고요. 뭐 더 넓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 쓰는 게 5메가랑 4메가를 쓰기 때문에 1.5에서 8.5 안에 이상 이하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거죠. 필터링이라는 게, 옛날에 검사를 하면 지게체가 지나가서 이 노이즈가 다 들어오고, 옆에서 이제 용접하다가 망치질해서 노이즈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RECT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풀은 플러스 F, 마이너스 RF. 원래는 이제 신호가 RF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플러스는 플러스만 보는 거고, 자, 플러스는 플러스만 보는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보는 거예요. 근데 풀은 뭐냐? 밑에 있는 걸 집어 올려서 이걸 같이 합쳐져요. 마이너스를 합쳐져서. 그래서 보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풀로 놓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트리거는 앵글 값도 입력하는 거고, 앵글 각도만 아까 교정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시크니스가 이거 뭐냐면 용접부의 두께.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두께가 20이다. 근데 이 두께 값을 입력 안 시키면 센서가 이렇게 반사돼서 잡았어요. 신호를 잡았는데 얘를 두께를 입력 안 시키면 얘는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요. 표면거리는 맞겠지만 깊이값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내가 용접부 검사할 때, 약같이 이제 검사할 때도 두께 값을 입력시켜주면은 교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니스 입력해주면 되고, X밸류는 이 센서 앞에 있었지만 이거를 값을 입력하면 이 앞에서부터 현장에서 빨리빨리 검사해야 되는데 자를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X 값을 해주면 되고요. CSC는 이제 공률이거든요. 공률값 입력시켜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률이 있으면 여기서 쟀을 때 공률값 입력시켜주면 이런 스킵거리가 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기울기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토컬. 아까 보셨지만은 첫 번째 피크를 컬제로로 교정하고 두 번째 피크를 컬벨로 교정해서 쓰시면은 더 좀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에 하면은 이제 게이트는 1, 2를 다 쓸 수가 있어. 게이트 2도 온을 하게 되면 게이트 2도 이렇게 나오고 두 개의 피크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셜 할 때만 이제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 게이트 2는 어플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게이트 셋업에 가서 게이트를 피크로 볼 거냐, 엣지로 볼 거냐만 보시면 돼요. 엣지는 수직 검사할 때 이제 제가 수직 교정 아까 이제 동영상 올리고 드린 것처럼 시작 부분에, 엣지, 피크 시작 부분에 게이트 걸린 부분에서 재는 걸 엣지 검사를 하고요. 피크는 무조건 피크 맨 끝을 측정하는 그 값을 읽게 하는 거니까, 수직 검사에서 정확한 두께를 재려면은 엣지다 놓고 쓰시고, 그냥 노멀하게 약간의 오차도 인정한다 그냥 다 피크로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일이 다 잡고 게이트 걸어서 80% 올려서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피크헤드 놓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셋업이나
뭐 디스플레이업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화면에서 어떤 색깔을 채울 건 이런 것들은 이제 매뉴얼 보시면 되고, 측정 셋업은 우리가 이제 미리로만 바꿨고요. 리딩 셋업은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거리, 빔 했을 때 빔패스 거리, 그 다음에 표면에서 깊이 거리 이렇게 이제 확인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상태로 그냥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뭐 여기 보시면은 DAC나 DJS나 AWS나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진짜로 전문가들이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